수도권 호남에 집중 제3지대 3자 구도 전략.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내 비례를 찍겠다는 응답이 25%, 민주연합은 19%,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4%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비례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인천 계양을 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계양을 주민들은 민주비례연합 안 찍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고 더 많이 응답한 셈이 되는군요. 자, 마포을 주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미래는 21%, 민주연합 13인데 조국혁신당이 24%로 더 높았습니다. 마포을과 계양을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고 정청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인데 둘 다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그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결과죠. 사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교수가 혁신당을 하겠다고 띄웠을 때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사실 예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지금 갈수록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거는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특별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행태, 일종의 환멸감까지 느낀 사람들이 비례대표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조국신당의 일종의 돌풍 속에서 개혁신당 포함해가지고 제3지대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 쪽 새로운 미래도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거의 존재감이 지금 잊혀져 가는 상태고, 제3지대가 이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새로운 양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꼭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조국혁신당 얘기하면서 이게 창당되어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갔잖아요. 네. 조국혁신당하고 조국의 당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약속 몇 차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때 사과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예. 우리 국민에게 이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입지를 굳혀가면서 비례대표 쪽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지금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는 여대 야의 구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거 전체 양상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른바 범법자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는 좀 충분히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 최명천 소장님,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비례연합 전략을 쓰면서 조국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비례연합보다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퍼센테이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조국신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20년에도 이제 일종의 조국신당과 유사한 정당이 있었는데 그게 열린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김의겸 씨라든가 최강욱 씨라든가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열린민주당은 5.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신당이 만들어질 때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한 5 내지 7% 정도를 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2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중의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중적 의미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이콧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 요 세 축이 합쳐가지고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형성하는 건데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여기에다가 2030 여성, 50대 화이트 칼라가 들어와야지 실은 이게 대선 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 2030 남성이 들어오면 촛불연합 표가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명 갈등을 통해 가지고 친문 성향과 호남 성향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분열적 리더십이고 어떤 그 개파적 리더십이라는 불신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할 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찍었던 건데 열린민주당을 안 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이 이재명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조국 장관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민주당을 찍으면 그 진보당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을 찍으면 새진보연합이 당선되고, 아,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당이 당선된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뭐를 했냐면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한다면서 1번, 2번, 3번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등한테 주고 4번만 민주당 표가 가거든요. 5번, 6번, 7번도 진보정당 계열로 가고 8번만 민주당이 돼서 4번, 8번, 12번만 민주당이 당선되는 건데, 예.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민주당을 찍는 4표는 4표 중에 1표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연결되고 3표는 진보정당 계열로 가는 건데, 뭔가 더군다나 약간 여러 가지 뭐 종북 논란이라든가 등등 이념적 논란이 있는 쪽에다가, 근데 조국 정당을 찍으면 4표를 찍으면 전부 다 뭔가 조국 정당 관련된 후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가성비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정당을 찍는 거는 100%가 간다 그러면 여기는 25%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보이콧이자 앤드 동시에 연합비례정당에 대한 보이콧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여기 찍으면 4표 중에 1표만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쪽은 4표면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조국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 오르고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최명천 소장님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낙연, 민영배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죄인 만에 있는 정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방탄 전문 정당이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압살한 개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개딸 정당 방탄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도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저는 제 운명을 광주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홍영표 의원 등 30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맞붙게 되는 건데, 광주에 지금 다른 현역들이 많이 살아남지 못했는데 민영배 의원은 친명 인사잖아요. 그리고 복당 논란도 있었잖아요. 뭐 약속한 기획복당이 아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네. 배신자는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저 전략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가져가야 될 게 사실은 경쟁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조국 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더 타도할 수 있는 당은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다. 이런 논법을 해야 되고, 배신자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예. 아직은 여전히 광주 호남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컨대 전해철 의원 지역까지 경선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조차도 공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번 그래도 호남에서 이재명을 지지할 거냐 민주당을 지지할 거냐 그런 여론을 보고 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재명 지지의 철회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민영배 의원 공천 과정에서 번복이 여러 차례 있었죠. 2인 경선, 3인 경선, 네. 호남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임계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오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과반은 하여튼 최소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공천만 마무리되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국민들이 결집할 거다. 매일 1%, 2%씩 다시 지지도가 상승이 되고 총선 승리한다. 이게 이제 그쪽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대로 될까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진짜 야당은 개혁신당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것 같습니다. 무능한 야당보다는 우리 개혁신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진짜 야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개혁신당이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큰 새우가 나타났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큰 새우다. 고래 싸움에 뭐 대합니까? 아주 큰 새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중화 정도 되는,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큰 새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두 당은 오히려 더 지리멸렬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낙연 그 대표하고 같이 빅텐트라도 칠 걸. 그 빅텐트가 쳐져 있었으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빅텐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조국 혁신당보다 훨씬 더 그 위세가 그 든든했을 텐데 결국은 계속되는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후회는 늦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